사실은 뭐 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 여기가 그때는 건공관이라 그랬는데 건공관 앞에 이제 지금은 주차장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마당 잔디밭이었거든요. 그 학과 친구들하고 선후배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뭐 낮에는 뭐 그 동아리 활동도 했고 저녁에는 술도 먹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과 내 소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그 잔디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안녕하세요. 저는 구상학번 김순주라고 하고요. 현재 금호건설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금호건설에 입사를 해서 27년째 근무 중이고요. 현재 직책은 상무를 맡고 있고요. 현재는 과천 S12블럭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니까 건축은 어찌됐건 제 인생의 이제 바운더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보호막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들어와서 건축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건축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내 인생의 경계가 됐고, 그래서 그게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사실은 건축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 IMF가 됐던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왔어도 건축에 몸담고 있어서 좀 남들보다 좀 편하게 그 보호막이 돼준 게 아니었나 해서 저는 건축은 제 인생의 바운더리 겸 보호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닐 때 사실은 이제 졸업작품 할 때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많게는 졸업 2인 1조가 한 팀인데 많게는 동호미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가 동호미로 했습니다. 제가 학과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던 거라.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식사는 워낙 많이 같이 했고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참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조를 짜서 이제 옆에 있는 졸업 작품 팀하고 같이 또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같이 막 붙고 뭐 그런 적이 있고요. 뭐 그때 또 지금 이제 은퇴하신 PC방 가면 뭐 공교육 교수님도 계시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나고요. 이 학교에 와서 이 학교 건축이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는 좀 윤택하게 해주기도 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어줬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는 제가 이제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학년 대표를 거의 빠지지 않고 했고 3학년 때는 이제 전체 과 대표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학생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학생회 조직 자체가 이제 이 전체 우리 건축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했고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연습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사회 나가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추진력이랄지 그다음에 조직을 끌어가는 조직 인원들과 같이 협력하는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미리 배우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중에 나가서는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단점이 있죠. 특히 또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어릴 때는 본사 생활이 좋죠. 깨끗하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고. 근데 현장 가면 이제 막 뭐 먼지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직급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현장이 더 좋죠. 왜냐하면 현장은 이제 어찌됐건 약간은 수직적인 구조예요. 근데 본사는 약간은 수평적인 구조가 좀
본사는 팀장이 한 명 있으면 다 각자 업무들을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것만 이제 해주면, 예를 들어 견적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찰 담당이면 내가 맡은 입찰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다 커버하면 되니까, 팀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니까 크게 그건 없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팀장들이나 이제 임원들은 힘들다고 하는 건, 사실은 본사 팀장만 해도 현장 소장하고 같은 급인데 현장 소장은 현장에 가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보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받기만 하지. 근데 이제 본사에 있으면 또 위에 또 임원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뭐 본부장이 있고 또 사장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팀장 하물며 임원들까지도 바쁜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일 자체가 좀 컴팩트하죠, 본사는. 그러니까 같이 8시간을 근무를 해도 현장은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루즈하다고 보면 이걸 좀 다음에 좀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사 일은 그때그때 빨리 해야 되고 일 자체가 굉장히 쉴 틈이 많이 없는 컴팩트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결정을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 결정해봐야, 이게 이미 지나간 거는 결정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그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그 A냐 B냐 이 문제는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적시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현장이 늦지 않고 원가가 오버되지 않게 끝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한 8, 90%는 내가 결정을 해도 옳은 결정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다시 미루는, 윗사람한테 미루든 아랫사람한테 미루는, 그것 때문에 이제 늦어져서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 당선 이야기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정은 먼저 해라. 또 나중에 나한테 보고해 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은 그런 것 같아요.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결정해 주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현장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현장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자재 파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기도 안성 현장에 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시멘트 파동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현장이 이제 방바닥 미장, 여러분들이란 방바닥 미장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방바닥 미장은 뭐 큰 시멘트 운반차가 와서 우리 사이로라고 하는 큰 통에다가 시멘트를 공급을 해줘야 이 시멘트를 이제 배합을 해서 방바닥 이제 미장을 할 수 있게 이제 고무호스로 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시멘트가 우리가 뭐 일반 생각하는 포대로 오는 게 아니라 엄청 큰 시멘트 운반차가 오죠. 뭐 일명 벌크차라고 하는. 근데 그런 차가 이제 시멘트 파동이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 차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방바닥 미장이 안 되면 앞으로 뒷공정들이 아무것도 못 해요. 방바닥 미장을 해야지 이제 밑에 이제 걸레바지를 붙이고 이제 그게 양생이 돼야지 위에서 천정 작업도 하고 뭐 뒷공정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관리부장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했더니, 이제 시멘트를 구하려면 이 큰 시멘트 운반차가 경기도인데 강원도로 가서 시멘트를 싣고 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 대당 1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한 대당 1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정했던 방바닥 미장을 하는데 한 3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고, 사실은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받으려고 하면 이제 본사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런 이유로 받아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윗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현장이 언제 파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톱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한 하루 이틀 고민을 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내가 3천만 원은 무슨 수로 써서 내가 본사 가서 예산 받아오겠다. 그러니까 시작해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성과가 좋았죠. 하고 나서 뒤에 공종들이 이제 방바닥 미장 후에 들어오는 공종들이 되게 이제 고마워도 했고, 이제 현장의 공기가 늘어지지 않게 잘 갔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멘트 파동이 한 달, 두 달 갔었는데, 만약에 한 달, 두 달 동안 놔뒀으면 현장의 전체적인 공기가 까먹고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는 손해가 날 수도 있었던 거라, 간혹가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판단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길어야 하루 이틀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빨리 결정 내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좀 비관적이죠. 우리 건설 현장의 미래는 건설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그거에 접해 있죠. 건설 자체가. 일단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하고, 이제 AI나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이 너무 되면서 요구하는 사람 수가 많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은 되게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맞는 인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기술 발전 이런 것도. 근데 받아들이는 거는 되게 수동적인 거고, 조금 더 좀 앞서 나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너무 이제 그 건축에 좀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건축을 전공했으니 건축으로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고, 준비 자체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아까 뭐 제가 바운더리라고 했는데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후배들은 그런 바운더리 없이 좀 자유롭게 건축을 기반으로 하지만 좀 더 자유롭게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조금 거부감들이 좀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고요. 아무튼 뭐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그거를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 인생을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낙관적인 것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건설의 미래가 뭐 크게 밝지 않다고 보더라도 그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 그래도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 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좀 그 바운더리를 조금 없애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건축이 아니라도 다른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되기 때문에 너무 국한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고집 피우지 말고, 기회가 생기면 건축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